라디오 생활법률,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.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. 네. 최근에는 정치인부터 해서 종종 나오는 연예인, 스포츠 스타까지 성범죄에 관한 그런 네. 얘기들이 왕왕 들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성범죄가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하죠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 그 성범죄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분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고, 그래요. 예. 다른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. 성범죄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아니 예. 근데 이유가 뭘까요?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. 네. 요즘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일찍 엄난 영상을 접하거나 또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현실과 온라인을 구분 못해서 예. 또 그런 충동을 또 억제하지 너무 못해서 일찍 접하게 되는군요. 예, 그리고 첫 번째예요. 또 두 번째는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변했습니다. 성인지 감수성이 네. 높아져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. 또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정도는 맞아. 여성들한테 대해서 맞아, 괜찮은데 맞아. 예. 그런데 쉽게 기준이 행동하다 달라졌죠. 보니까 네. 저희가 범죄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성추행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치마 입었는데 다리 이쁘다. 여기부터 그런 여자는 술을 여자가 그렇죠. 따라야지 한번 따라줘. 예.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네. 되는 거죠. 예전이랑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예.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. 그리고 예전에는 또 여성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또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어요. 사실 그리고 예. 어디다 얘기할지도 몰랐고 네. 그런 걸로 처벌받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많이 지나왔었죠. 네. 예. 근데 지금은 억울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. 고소를 하버립니다. 그래요. 고소를 할 수 있다. 엄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엄벌에 처해진다. 예. 예. 자,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러면 네. 성범죄가 범위가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. 우리 형법 제298조에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폭행 협박이라는 요건하고 추행 행위라고 하는 요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남자만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또 그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그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추행 행위를 했다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여기서 추행 행위란 이제 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제 추행 행위라고 합니다. 법원에서는 이제 강제추행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네. 조문만 보면은 마치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이걸 제압을 해서 추행을 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이제 강제추행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 기습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촥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폭행 행위 자체가 이제 추행 행위를 그 자체인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엉덩이를 움켜 잡는다거나 그리고 막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그런 거를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진짜, 이제 폭행 꼭 협박 잡고 싶네요. 그럼 꼭 잡아서 처벌을 해야겠죠. 꼭 잡고 싶네요.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판례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아까 두 가지 유형의 그 강제추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제 폭행 협박으로 제압해서 추행을 하는 경우하고 기습추행이 있는데 폭행 협박으로 제압해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은 예전에는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이제 강한 폭행 협박을 말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습추행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. 그건 폭행이죠.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한 거는.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
이제 첫 번째 말한 이렇게 폭행 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사이에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죠. 그래서 좀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분분했었는데요. 작년에 이제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이 됐습니다. 둘 다 네. 이제는 의사에 반하는 어떤 유형력의 행사 정도만 있으면은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아유, 그래야죠, 그래야죠. 예.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.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클럽에 가서 뭐 같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술 맞고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렇죠. 거기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스킨십을 했어요. 근데요? 상대방이 근데 이게 이제 자기는 이제 불쾌하다는 거죠.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기습추행에 해당해서 또 이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,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죠. 예. 와, 그런 거를 좀 따지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좀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도 나올 것 같긴 하네요. 근데 어떻게 됐나요? 그래서 판례는 그 행위를 이제 그 상대방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. 그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이제 그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강제추행이 성립 안 하도록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체에 좀 민감한 부분일 경우에는 대부분 성립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보면은 무릎이나 이제 어깨에 손을 얹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. 사실 그 느낌이 알잖아요. 이 사람이 우연히 나를 스친 것인지 뭔가 음탕함으로 뭔가 나를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여성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게 좀 많이 좀 표출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. 자,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워낙 예민하게 많이 요즘에는 이슈화되고 한번 이게 또 성범죄라고 걸리게 되면 이게 거의 평생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방이라든지 대처 방법이라든지 뭐 확실하게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범죄로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뭐 취업 제한이라든지 뭐 신상 정보 공개라든지 그 보안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.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죠. 강제추행,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참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. 있겠죠. 예를 들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버스가 갑자기 꿀렁거렸어요. 근데 그 본인 비틀비틀하다가 이렇게 짚었는데 잘못 짚었어요. 불쾌함을 느꼈어요. 근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스가 꿀렁거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죠.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경우입니다.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어떤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돼야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뭐 그런 정황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 진짜 솔직하게 초반에 진술할 때 굉장히 잘 진술을 해야겠네요.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. 초기에 가서 이제 이제 뭐 저를 찾아오시든지 해서 뭐라고요? 억울하십니까?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.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잘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진술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진술을 잘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도 한번 받아보는 게 진짜 억울할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
예. 네. 자, 여러분 일단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자, 변호사님 뭐라고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예, 이거부터 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.